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7년간의 전쟁,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임진왜란이죠. 실제로 조선을 전후기로 나눌 때도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정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는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소중하긴 하죠. 그렇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반짝거릴 만한 기회가 왔으니 저는 그게 광해군 집권기였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니, 광해군 보고 제가 그렇게까지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나 본데, 광해군 이전이 선조고 광해군 이후가 인조라는 걸 한 번만 헤아려 보십시오. 조선 왕들 중에 최고의 암군 랭킹 1, 2위를 다투는 군주 사이에 광해군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저는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는 또 인조 반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군 인조가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당시 학문적 흐름, 그러니까 선조 때 위정척사, 성리학 이후에 다른 사상을 배경하는 살인들이 완전히 정계를 장악하고 붕당을 시작해 나가다가 그래도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북인들은 성리학 이후의 사상에 조금은 포용적이었죠. 불교나 노장 사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북인을 배제하고 서인과 남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조선은 대의명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도 친명배의금을 외쳤다가 정묘호란, 존명배청을 외쳤다가 병자호란까지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만 1년 후인 1624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났고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충청도 공주 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1년 후인 1625년에 자신의 큰아들 이왕을, 큰아들 이름이 이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만한 이름 소현세자입니다. 개아버지 밑에서 호랑이 자식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소현세자는 당시 인조 정권의 도승지였던 강석기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세자빈 강씨. 근데 세자빈 강씨도 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소현세자가 14살의 세자가 되고 2년 후인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발합니다.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바로 강화도로 튀었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선조가 광해에게 조정을 둘러 쪼개주었던 분조를 했던 것처럼 실은 정묘호란 때도 조정을 둘러 쪼갰습니다. 분조. 그래서 분조의 일축을 담당하게 될 소현세자는 경상도로 갈 것인가 전라도로 갈 것인가 논의가 분분하다가 임진왜란 때 전라도가 잘 싸웠고 잘 지켰고 곡창지대이니 전라도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소현세자가 전주까지 내려가서 분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6살짜리 소현세자가 전주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 놀라웠습니다. 전쟁통이니 백성들에게 세금을 함부로 걷지 말거라. 백성들의 민심을 다독거리거라. 한 번은 소현세자가 말을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타고 가는 말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볏짚을 길에 깐 겁니다. 소현세자가 한마디 합니다. 이 볏짚은 전쟁통에 말이 먹을 수 있는 마초 역할을 하는데 내 말 발굽에 좀 진흙이 묻고 내 옷에 좀 진흙이 튀면 어찌하겠다고 이 좋은 구수품을 나를 위해 쓴단 말이냐. 말을 먹이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묘호란 때 인조가 솔직히 항복이나 다름없죠. 정묘조약을 맺죠. 형제관계를 맺게 되고 분조를 이루었던 소현세자가 도성으로 항공할 때 도성의 백성들이 그 소현세자를 굉장히 반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이거였겠죠. 광해군이 분명히 특히 한양 주민들 많이 데려다가 노역에 일삼은 것도 팩트고 사실입니다. 궁궐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인조 정권을 백성들은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만 막상 인조 정권이 들어서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광해군 정권보다 나은 건 1도 없었고, 그리고 왕이 무능하고 서인 정권이 그렇게 친명 배금 정책을 펴서 전쟁까지 겪었으니 솔직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광해군이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인조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세자가 전라도까지 가서 그렇게 분조를 잘 이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세자에게 환호성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분조를 이룰 틈도 없이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남한 산성에 갇힙니다.
실제로 남한 산성에서 소현세자가 소리내어 울었다는 기록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인조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으니 소현세자가 내가 나가서 내가 포로가 되고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그때도 인조는 형식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말렸죠.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 인조는 참 진짜 나쁜 군주입니다. 저는 제가 군주였으면 내가 왕자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가 심양으로 끌려가겠습니다. 그게 조선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물팍 끓고 내가 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친구에게는 좀 자존감을 지켜주게 해야죠. 물론 청나라가 새롭게 왕이 될, 만약에 소현세자를 왕으로 앉혔더라면 그 소현세자에게 절을 받으려고 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만, 문제는 인조 자신이 심양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자신의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 그 내외를 전부 다 심양으로 끌려가도록 인조가 그렇게 항복 약속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비된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이 심양까지 끌려간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양 도성을 떠나기 전날 인조가 자신의 큰 며느리인 소현세자 부인 세자비인 강씨의 침후에 들려서 아가 미안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심양까지 끌려갈 때 인조가 궁궐을 나와서 지금의 일산 근처 고향까지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소현세자를 끌고 가는 게 도루곤이었습니다. 도루곤 이야기했죠. 홍타이지 아들 순치제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을 때 섭정을 하면서 실제로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인물이죠. 이 소현세자 동갑락이 도루곤인데 도루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꼭 좀 심양으로 가는 길에 노숙시키지 말고 온돌방에서 좀 따뜻하게 재워주시구려. 이게 아비된 사람의 마음이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내외가 심양까지 끌려가는데, 보통 여러분 한양에서 심양까지 가는데 그냥 말을 타거나 세자빈과 복림대군 부인은 당연히 가마를 탔겠지만, 그래도 한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양에 들어갈 때까지 2달이 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끌고 가는 그 청나라군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조선인 포로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현세자 일행은 어찌 보면 포로로 심양까지 끌려가면서 그 와중에 청나라 군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잡아서 그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그 밧줄과 밧줄이 수천 명이 연결이 돼가지고 심양까지 끌려가는 조선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당시 소현세자 마음이 어떠했을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심양에 2달 동안 힘들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양에 도착했더니 세자빈 강씨가 막 가마를 탈 수 없답니다. 왜냐면 이곳은 황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마에 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세자빈 강씨가 멋지게 가마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심양 궁궐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준비해 주니 이걸 심양관이라고 합니다. 심양 사람들은 고려관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실제로 소현세자 일행과 함께 갔던 인물이 기록은 분분합니다만 일반적으로 189명?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갔기 때문에 세자가 교육받는 곳을 조선에서는 시강원이라고 합니다. 이 시강원의 관리들, 세자의 스승들, 성리학자들이죠. 그리고 내시들, 궁녀들, 무술이들 까지 해가지고 한 19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기록에는 심양간에는 항상 500여 명의 조선인들이 묵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심양간에 있는 500명의 먹을거리를 청나라가 처음에는 대주었겠죠. 자, 이렇게 소현세자가 이제 심양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실제로 청나라에서도 조회석상에 소현세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연회석상에도 소현세자를 자주 부릅니다. 외교 관련 현안을 소현세자에게 물어보거나 그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소현세자는 청산유수로 대답을 해가지고 당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와 청나라 왕자들, 청나라 관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조를 정말 싫어합니다만 인조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그 인조가 소현세자를 심양으로 보내면서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벼이 보이지도 말라. 당시 도루곤이나 용골대나 이런 사람들이 세자를 나무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 아니 명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선에서 징병을 해야 되는데 그 징병 문제,
그리고 조선에서 군량미를 좀 빼앗아오고 싶은데 그 빼앗아올 군량미 문제, 그 다음 이 병자호란때 끌려 올라간 조선인 포로 문제, 그 다음 조선에서 올려보낼 조공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조선과 조금 시비가 걸 때마다 청나라는 소현세자에게 따지고, 그렇게 되면 당시 심양가는 조선의 외교관 역할을 했고 소현세자가 조선의 대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했던 그 말을 제대로 소현세자가 받아들였는지 화를 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자기 할 말들을 다 해서 청나라 왕자들과 청나라 대신 관료들, 뭐 용골대나 이런 친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와 청나라의 왕자들과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다 소현세자를 존중하고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현세자가 이렇게 심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인조 조정에서는 그 삼괴구 고들의 맹종의식을 홍타이지에게 했죠. 삼전도 굴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조 정권이 잠깐 좀 반기를 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도 야, 이럴 바에야 조선이 삼전도에서 항복을 할 때 왕을 소현세자로 교체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가 이렇게 조선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당시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또 화를 냅니다. 너의 큰아들 소현세자와 너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나에게 벌모로 잡혀 있다는 걸 잊었단 말이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조 나름대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비 강씨가 조선으로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소현세자 내가 조선에 귀국할 때 조선의 백성들이 또 그렇게 환호성을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조선의 왕은 결과론적으로 오랑캐라고 했던 그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세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 결과론적으로 세자가 왕 대신에 그 적의 수도까지 끌려가서 대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자저하 오신다고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세자저하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인조는 그 소현세자의 귀국을 앞당기게 했던 그 사신을 권장을 쳐서 귀양을 보내버리죠. 내가 언제 세자를 보고 싶었다고 네가 세자를 불러드리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소현세자 내가, 저도 아이를 키운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픈 게, 소현세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1636년 병자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여러분, 원자조 소현세자의 아들이면 그 아이가 1살이었고, 실제로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끝나고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갔던 1637년에는 그 갓난아이가 2살짜리였습니다. 2살짜리 진짜 떡애기를 조선 땅에 놓고 올라가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소현세자 내가 3년 만에 일시 귀국을 할 때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를 돌려보낼 테니 그럼 소현세자 어린 아들 원손을 대신 심양으로 올려보내. 그러다 보니까 소현세자 내가 조선으로 들어오고 원손은 한양을 떠나서 심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만나는데, 이때 원손 나이가 5살이 돼 있습니다. 아니, 떡이기 2살 때 헤어졌다가 3년 만에 5살짜리 아이를 만났을 때 부모 마음은 그 아이 크는 과정을 못 봤잖아. 원손아 하고 막 끌어안고 울면서 자신은 한양으로 가고 원손은 다시 심양으로 가야 되는 이런 비극. 그런데 이 3년 만에 귀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조는 소현세자를 만납니다. 만나고 세자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껴안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대신 시강원, 쉽게 이야기해서 세자를 모시는 관청의 시강원의 관리들이 세자를 모시고 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국가 재정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간소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며칠간 조선에 머무르던 세자 내는 다시 심양으로 가고 원소는 다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심양으로 갔더니 청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심양 간에 조선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식량을 대어주기 어려우니 땅떼기를 떼어줄 테니까 너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먹고 살거라.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 빈 강씨와 소현세자가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실제로 병자호란 때 말도 못하게 많은 조선인들이 청라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심양에서 노예로 사고 팔리는 광경은 뭐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당시 소현세자가 어찌어찌 마련한 돈을 가지고 그 조선인 포로들을 삽니다. 그리고 조선인 포로에게 자유민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우리 함께 여기서 농사 짓고 살자. 실제로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 강씨가 농사를 지었겠다고 할 때 당시 시강원의 관리들은 안 됩니다. 세자께서는 성리학을 공부하셔야지
어찌 훗날 왕이 되실 몸이 농사에 직접 관여하신다고 합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지금 청나라 상황을 보면서도 성리학을 공부하자고 하니? 청나라가 성리학을 공부해서 저렇게 강성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는 실제로 안악들과 함께 농사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작물을 농사 지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양간에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의 먹을거리를 마련한과 동시에 그리고도 농작물이 남게 되고 또 조선인들이 농사 짓는 건 청나라 사람들보다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 농작물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상업에 이제 소현세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선에서 건너온 많은 진귀한 물건들과 실제로 심양 근처에서 20만 평의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청나라 여러 왕자들과 그리고 청나라 고위 관료들과 이렇게 물물교환 형태로 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굉장히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고 이런 소식이 조선까지 전해지니 인조는 이제 조금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앉히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인조는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정적으로 점점 생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소현세자빈 아버지 강석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세자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장례 일정은 못 마치더라도 한번 산소에 들려서 성묘라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자빈 강씨의 어머니가 지금 병환 중입니다. 이거는 소현세자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고 장모님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나라에 부탁을 합니다. 우리 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산소에 절 한번 올리지 못했고 어머니가 아프자고 하니 일시종 귀국을 시켜주십시오. 다시 소현세자빈 내외가 조선으로 내려가고 조선에서는 이제 8살 정도 된 원성과 다시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6년 만에 지금 조선에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인조가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부립니다. 세자빈 강씨가 자기 아버지 강석기의 묘에 가서 성묘하는 걸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자점을 비롯한 정승들과 조선의 고위 관료들 역시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최소한 성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인조가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소현세자빈 강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소현세자가 조선에 머무는 동안 실제로 실록이나 어떤 기록을 보더라도 인조와 얼굴을 맞댔다는 기록 하나가 없고 그 다음 관료들이 소현세자와 얼굴을 마주했다는 기록 하나가 없고 하다못해 소현세자 일행이 조선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환대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솔직히 소현세자 빡 돌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바마마가 나를 이제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농업과 상업활동에 힘을 쓴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소현세자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내에는 말도 안 되죠. 특히 세자빈 강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양까지 왔는데 아버지 묘소에 절도 못하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만 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심양 생활이 거의 마무리 지어질 쯤에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도루곤의 청나라 군대가 실제로 북경을 점령하는데 이때 청나라 심양을 출발해서 명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자성의 난도 말씀드렸고 오삼기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명나라 역사하고 청나라 역사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북경까지 청나라 군대가 진격할 때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때 소현세자도 청나라 군대와 함께 막사 생활을 하면서 북경까지 진격하고 청나라가 어떻게 명나라를 멸망시키는가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빠뜨리고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횡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좋다. 판옥순과 수군이라도 좀 부탁할게라고 해가지고요.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아니 그 튼튼한 조선의 판옥순들이 청나라 편이 돼가지고 명나라와 전쟁하는데 판옥순들이 바다에 다 빠지네. 그 다음 막 조총부대 우리 유명하잖아요. 조총을 쏘는데 조총이 거의 콩알 수준이네. 조총을 맞았는데 명나라 병사가 죽지 않네. 이런 식으로 나름 명과의 의리를 지켜요. 조선 진짜 코미디입니다. 이걸 횡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당시 평양 감사를 비롯한 조선의 관료들이 청나라에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이걸 제대로 구원해 준 것도 소현세자이고 소현세자가 실제로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 명나라 국방부 장관이었던 병부상서가 청나라 홍타이제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선에서는 완전히 천자국
팔국으로 물고 빠는 그 명나라가 망해가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나라 군대와 함께 2달에 걸쳐서 직접 북경을 점령하는 장면을 소현세자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의 북경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북경의 안정과 질서를 잡아가는 청나라를 봅니다. 그 북경 생활 동안에 소현세자는 아담샤를 만납니다. 예수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인 국가였는가 한번 보십시오. 푸른 눈의 외국인 신부에게 그 나라 천문 관측 총책임자 자리를 맡게 했고, 아담샬은 청나라 정부의 허락을 받아내어 동천주당이라는 굉장히 크고 예쁜 교회까지 만들죠. 바로 이 동천주당에서 소현세자가 아담샬을 만났고, 아담샬로부터 유럽 사회의 이야기를 들었고, 서양의 선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아담샬을 통해서 서학을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주학을 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아담샬의 기록을 통해서 제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자가, 훗날 왕이 될 조선의 세자가 청나라 심양과 망해버린 명나라 수도 북경에서 외국인 신부까지 만나고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게 조선의 좀 약간 비극이 뭐냐면, 조선의 왕이 된 사람들 중에 세자 시절에 서연이라고 해가지고 시강원에서 미친 듯이 성리학 공부만 합니다. 이걸 30번 읽으셨으면 이제 100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거리하고 이런 성리학 공부하다 조선의 왕이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실제로 조선의 왕 중에 조선 밖을 좀 구경하고 왔던 사람이 그래도 초창기에 태조하고 태조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신의 자격으로 명나수도 북경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서 나름 수양대군도 왕이었던 세조가 돼서, 세조 물론 나쁜 놈이긴 합니다만 나름 그래도 부국강병을 도모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선의 어떤 왕들도 실제로 명나라 북경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명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명나라에게 사대만을 했고, 그 명나라를 천재나라라고 맞들고 모셨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소현세자는 명나라 수도 북경이 이제 청나라 수도가 되는 모습을 봤고, 명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사대하려고 했던 명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조정에 순응해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샤를 만났고 진귀한 물건들과 함께 9년 후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 최고 권력자 도루곤이 예전에 우리 청나라가 심양이 수도였을 때만 하더라도 조선이 우리 청나라와 사이가 안 좋아질 걸 두려워하여 너희 세자를 우리가 볼모로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천하를 접수했으니 세자 우리가 볼모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돌아가거라. 어찌 보면 완전히 대국의 면모를 청나라 도루곤이 보낸 거죠. 그래서 힘든 볼모 생활, 9년간의 생활을 끝내고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조선에 들어옵니다.